그래서 이게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통용이 되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지금 제가 자동차 쪽을 많이 해서 그런데 GDI 엔진이라고 아실 거예요. 가솔린을 디젤처럼 이렇게 막 고압으로 압축시켜 가지고 효율성을 높인. 그럼 GDI 뭐 휠레일도 있고 뭐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휠레일 연료 파이프를 만드는 GDI용 연료 파이프는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왜냐하면 고압이니까. 제가 알기로 뭐 한 150바까지 사용 환경이 올라간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자 GDI용 휠레일을 만드는 회사에서 그럼 150바로 테스트 하느냐? 안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하니까. 터질 수도 있죠. 그리고 뭐 굉장히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150바 할 수도 있지만 낮추는 거죠. 이거를 쭉 낮춰가지고 10바나 뭐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편하지 않습니까?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랬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리크레이트도 같이 낮아져야 돼요. 단순한 건데 이런 것들을 가끔씩 이제 까먹으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내가 지금 뭐 여기서 1.4cc로 기준을 두고 테스트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납품했는데 불량이 났어요. 대책세를 내라. 뭔가 공정 개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많이 쓰시는 거. 압을 올리자. 맞는 거죠. 압을 올리고 리크레이트를 고정하면은 더 가혹한 내가 리크레이트를, 압을 고정하고 리크레이트를 낮추는 거와 똑같은 이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런 게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가끔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압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데 있어서 그냥 생각하시는 것처럼 압을 올리면 리크량이 올라가고 그렇게 됩니다. 아까 그 리크레이트를 저희가 할 때 압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해야 돼요. 요것도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리크 테스트를 우리가 의뢰를 받았는데 그럼 사양을 저희가 물어봅니다. 사양을 받으셨습니까? 사양이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은 보통 테스트 압력하고 합격 불합격 기준을 주십니다. 근데 그 기준이 이렇게 유량 단위로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압력이 없는데요라고 하고 압을 어떻게 정하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 실제로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압력 결정은 아까 이 장비를 디자인하신 분들이 보통 만드시는 게 맞아요. 근데 솔직히 제가 이제 예전에 도면에 리크 없을 것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디자인을 하실 때 이거 디자인 하실 때 뭐 어떤 뭐 규정 사양을 만드실 때 리크 없을 것 해놓으면 만사 편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양들이 물론 아직도 많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워낙 바쁘시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노리크 리크 없을 것. 근데 그런 경우에 처음에 압부터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실제 사용 중 아니면 뭐 휴식 시간 준비 단계에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압력을 일단 하시면 돼요. 제가 알기로 뭐 스티어링 하우징 요즘은 전자식으로 또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 유압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동 걸면은 뭐 순간적으로 뭐 진공이 걸리고 정속 주행일 때는 압이 얼마 걸리고 내가 이렇게 꺾으면 압이 또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런 경우. 그러면 거기서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세 개 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개 다. 진공하고 저압하고 고압. 근데 세 개 다 하기는 내가 좀 너무 시간 사이클 타임도 길고 하면은 일단은 가장 셀 때를 정하시면 되죠. 고압 쪽. 그걸 타겟으로 해놓고 오일이 안 새는 구멍은 이 정도니까 내가 최대 압이 10바 정도 걸린다. 그러면 10바에 오일이 안 새는 리크량 어떻게 찾으셔가지고 그걸 이제 스펙으로 이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죠. 그다음에 제거 압력을 정하고 하지만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최고 압력을 정하실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압이 높으면 안전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반드시. 압축성이고, 폭탄과도 같다. 아까 제가 뭐 GDI 휠레일 말씀드렸는데, 150바, 200바 이렇게, 아니면 저희가 뭐 화승분들 나오셨지만, 그런 파이프 만드는 화성 RNA 이런 데 고압 테스트를 예전에 하는데, 물로 합니다. 물은 세수하다가 팍 세면은 삑 쏘고 이제 말아요. 딱 찢어지면은. 물론 그 물 맞으면 아프겠죠.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공기는 뻥 하면은 이게 터집니다. 터질 수도 있어요. 플라스틱
매니폴더 키피코 옆에 만드시는데 제가 벌스트 테스트, 다이나믹 벌스트 테스트라고 할 때 제가 관여를 했는데 순간적으로 0.01초 만에 뭐 6바까지 올리면 터집니다. 이거. 살살 올리면 안 터지지만. 그러면 거의 진짜 폭탄처럼 터집니다. 이 챔버를 크게 만들고 두껍게 하고 걸쇠를 엄청나게 많이 걸어도 빵 터트리면 뭐 문이 이렇게 밀릴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압을 내가 최고 압을 정하지만 무조건 압이 높으면 좋으니까 내가 최고 압이 10바 걸리면 한 20바 해야지. 이렇게 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게 압이 높을수록 뭐 반발력도 많이 생기고 실도 막 탄성적으로 많이 써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이런 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변형이 동반된다. 실제로 테스트하기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툴링도 뭐 더 큰 실린더를 사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아시겠지만 공장에 한 6바, 물론 고압 라인이 준비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그래서 또 고압을 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고요. 부스터가 필요하고 부스터를 일반 공장에 5바, 6바 나오는데 부스터를 써봤자 10바, 12바 이상 부스터를 내가 5개 달면은 5배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뭐 기소통 탱크를 갖다 놓고 쓰기도 하고 그러면 테스트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사서 써야 되니까. 아니면은 뭐 1,000만 원짜리 막 이런 고압 프레셔를 사야 되거나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할 수 있죠. 고압이면 좋을 것 같지만 이런 것들 실제로 내가 고압 스펙을 가지고 있을 때 제가 대응할 때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설비 회사 불러가지고 할 때 고압 소스는 뭐 쓸 거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게 좋죠. 리크를 접하시고 한 단계 들어가셨을 때 이제 접하시는 많이 물어보시는 거의 압력을 측정해 가지고 리크로 판정하는 장비를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헬륨이나 플로우나 이런 거보다. 그래서 그때 왜 압을 측정해 놓고 결과치는 아까 CCM 플로우로 나오냐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이상기체의 법칙 방정식. 그래서 요런 뭐 다 아실 거니까 제가 이제 해놨고요. 이거는 물리적 법칙이죠. 그래서 내가 압을 요거를 가지고 변환을 하면 어떻게 변환합니까? 여기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변환한 그 식이 있습니다. 다운 받으실 수가 있고요. 변환을 하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요때 T는 시간이에요, 시간. 요 위에서 T는 온도고, 요거 가지고도 많이 설명을 저희가 하는데, 요거는 압력, 온도, 볼륨, 이 관계를 가진다, 상관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그걸 쭉 변환시키면은 지금 리크레이트, 분당 아까 CC는 내가 최적을 알면, 최적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품의 최적이니까, 라인의 최적을 알 수 있으니까. 내가 최적을 딱 입력시켜 놓으면, 델타 P를 내가 측정하면은 CC가 톡 튀어나옵니다, 그냥. 그래서, 뭐 그런 경험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뭐 10년, 20년 전에는 우리가 말하는 리크 판정 단위가 파스칼 퍼 세크라든지 뭐 이렇게 밀리미리 H2O 이런 것들을 썼고 지금도 많이 씁니다. 그랬을 때 제가 경험상으로는 그런 어떤 트렌드가 일본 쪽 저희가 또 일본 쪽 기술 자동차를 만들 때 일본 쪽에서는 오래 갔었어요. 일본 장비들이 보면은 뭐 요즘은 안 그렇지만 델타 P로 나오고 북미로 수출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품질 관리에 대한 데이터를 CCM으로 제출해라라고 하면은 그냥 요식 이용하셔가지고 최적 넣고 내가 넣은 거 대입해가지고 엑셀로 다 치셔가지고 CC를 바꿔가지고 제출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압력을 측정하면은 CCM, 리크레이트 변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변환이 될 때, 뭐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뭐 공정 변수들, 당연히 압력이 높아지면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압력, 부피, 제품 부피가 변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부피가 변하는 게 우리가 압력을 자 측정하는데 계속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중요한 거는 리크 테스터기는 압력을 측정하는 장비, 압력을 측정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죠. 리크를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크 테스트에서는 리크에 관련된 압력 변화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압력 변화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리크하고 상관없이 일어나는 압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요 앞에 에어리크 쪽에서 거의 핵심이죠. 왜 그런 것들이 일어나냐? 왜 왔다 갔다 하냐? 리크하고 상관없이 노리크인데도 압력 변화가 있고, 리크인데 값이 1.1 나왔다가 0.9 나왔다가 뭐 왜 그러냐? 리크하고 상관없이 압력을 변화시키는 걸 있기 때문이죠.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적이 변하면 압력이 변한다는 거죠. 그죠? 최적이 변하면. 그래서 부피 변화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언제? 테스트 도중에. 우리가 제품을 측정하기 위해서 테스트 압을 정했으니까 압을 집어넣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내가 리크에 관련된 압력 변화를 측정하려면은 닫아야 되겠죠. 압을 넣으면 안 되겠죠. 닫고 그럼 닫자마자 이제 압력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럼 그게 리크에 관련된 거죠. 아닌 거죠. 아닌 거니까 우리가 안정화, 평형 이런 구간을 가져가는 거야. 이때 변하는 거는 리크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안 변할 때쯤 돼가지고 이때부터는 이제 이때부터 리크가 있으면 계속 압이 변하고 리크가 없으면 거의 압이 안 변해요. 그래서 이게 시간과 공정이 생기는 겁니다. 값, 뭐 안정화, 뭐 측정, 배기 이렇게. 그래서 안정화 때 그런 리크하고 상관없이 없이 일어나는 압력 변화를 다 실행시키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헬륨이라고 하는 단계까지 많이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제로 상태로 가려 그러면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하루가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1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또 바람이 불면 또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없애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들은 이거는 우리가 뭐 옵셋을 한다거나 그렇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개가 이런 부피, 압력, 부피, 그 다음에 왜 리크량으로 했냐면 내가 리크 사양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지금 요거는 편차, 얼마큼 편차가 생기냐 이런 쪽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리크량이 내가 1cc일 때는 이 정도 편차는 무시할 수 있는데 0.1cc에서는 이 정도 편차는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리크량도 뭐 영향을 준다라고 해놓은 거고요. 당연히 시간 요각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길게 하면은 되는데 시간 짧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것. 그래서 시간이 그럼 내가 이거를 리크레이트가 10cc다 이렇게 하시면 안정화되고 내가 측정해 보니까 30초면은 편차가 1이 생겨서 이 정도 편차는 무시해야지 하고 된다는 거죠. 근데 리크레이트가 5나 떨어지면은 30초 또 해보니까 편차가 막 1씩 된다는 거죠. 리크레이트가 2였다. 근데 30초 테스트 해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0.5다. 그러면은 못 쓸 거 아닙니까?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게 50%가 되니까. 그런 경우는 시간 늘리시는 거예요. 늘리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연식이 늘어나는 거죠. 2연식. 실제로 이제 투자비가 더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리크량하고 사이클 타임. 완전 이런 식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요. 어쨌든 이 온도라고 하는 놈은 저희가 시간은 늘릴 수 있고 내가 조금 투자를 해서 이연식을 만들면 되는데 온도는 제거할 수가 없는 요소 중에 한 개입니다. 이게 뭐 거의 특히 LG 같이 이렇게 전자 부품 쪽을 많이 하시는 쪽은 거의 뭐 이렇게 청정 가보니까 뭐 일반 자동차 공장하고 완전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온도를 제어하는데 물론 그냥 그 온도 제어 안 되는 큰 공장, 뭐 천장이 높고 막 큰 기계들이 있는 그런 데보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엄청나게 난데 완벽한 제어는 공기 자체가 온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수분이라고 뒤에 나옵니다. 수분 자체가 그런 온도나 뭐 최적이나 이런 걸 막 변화를 막 시켜요. 제가 불량이 나서 진짜 불량인가 해가지고 비눗불을 막 뿌리잖아요. 그러면 지그에 수분이 남아있죠. 이것들이 테스트 공기와 섞여가지고 제품 안에 들어가서 기화가 되고 밀도가 낮아져서 온도 델타 P를 방해를 하고 뒤에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개. 아무리 내가 컨트롤 해도 완벽하게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헬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100% 컨트롤 한다라고 하면 예, 압력 센서의 레졸루션, 분해능만 내가 뭐 10만 분의 1보다 100만 분의 1 아니면 뭐 1000만 분의 1 뭐 이거만 되면은 아주 미세한 것도 찾을 수가 있는데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리크 네. 이제 리크 테스트 측정을 이제 들어가면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제 그런 것들이죠. 네. 리크에 연관된 생산 제품의 변화를 결국 리크 측정은 이런 변화를 측정을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제품을 집어넣고 실링하고 압을 집어넣고 하면은 리크만 측정을 하면 좋은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제품의 변화, 리크를 포함한 제품의 전체적인 변화, 팽창이라든지 이런 것들, 온도, 열 전도율이 틀린 공조기는 태생적으로 열교환기는 열 전도율이 좋지 않습니까?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을 쓰느냐, 플라스틱을 쓰느냐, 온도, 열을 전달시키는 것들이 틀리죠. 안에 똑같은 1리터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안에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냐, 아니면 빈 깡통이냐, 이런 것들 다 영향을 줍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게 제품의 변화를 측정하는, 리크 측정은 제품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런 거를 좀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왜 똑같은데 틀리지? 이런 것들 이해가 가능하시고. 그래서 뭐 리크 기술은 뭐 이런 능력, 영향을 주는 변수를 가지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에어 안 되면 뭐 헬륨으로 하고 어떨 때는 뭐 차압식이 좋고 어떨 때는 매스플로가 좋고 뭐 어떨 때는 뭐 지압식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폭탄들, 그런 변수를 주는 폭탄들을 얼마만큼 내가 잘 제거를 할 것인가. 내가 리크 테스트 시스템을 내가 이제 현장에 이제 꾸며야 되는데 얼마나 이런 폭탄 요소를 제거를 잘 해야 되느냐. 가장 단순하면서도 실제로 현장 가보면은 흔히 일어나 있는, 특히 이제 2차 밴드, 3차, 죄송하지만, 하면은 리크 테스터기를 이 출고장 근처에 갖다 놨어요. 왜냐면 보통 마지막 공정에 하니까. 출고하기 전에 해야지라든지. 그러면 출고장이라고 하는 게 자동으로 문 막 열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문 팍 열리면, 겨울에 찬바람이 확 밀고 들어오죠. 그러면 리크 테스트, 그거는 뭐 100%, 뭐 200% 그거는 압이 변합니다. 그거는. 그거를 내가 사전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면 정 안 되면 카바를 치거나 비닐이라도 둘러야 되는데 이게 또 컨베이어 라인 같으면은 나중에 가서 제가 그런 말씀드려요. 바로 옆에 출고장이 있고 문 열리니까 막 지게차 들어올 때 찬바람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올라간다 이거죠. 그러면은 작업자분들은 보시고 장비가 왜 이래요? 이게 갑자기 압이 쭉 떨어지다가 막 올라가네? 막 그런 얘기들을 막 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고 비닐 칸막이라도 치십시오. 정 안 되면 룸이 제일 좋고 그래서 룸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비닐 칸막이를 도 안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똑같은 문제를 제기를 하시는데 제가 뭐 불평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 관리자급에서는 이런 내용들의 이해도가 좀 높아져야 되고요. 그게 현장에서 현장에 어느 정도 전달이 좀 돼야 돼요. 그리고 실제 그런 것들은 카바를 해야 되고 뒤에 나오겠지만 세척하고 난 뒤에 하는 거, 용접하고 난 뒤에 하는 거. 열을 가지고 있는데 리크 테스트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이거 들으시면은 온도가 지금 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리크 테스트가 되냐는 거죠. 온도를 어떻게 일정하게 바꿀 거냐를 지금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리크 테스트 없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아까 그 사이메트릭이 들어오면서 온도를 측정해서 온도에 대한 보상치를 막 줘요. 근데 그게 그러면 장비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온도 센서 막 달아야 되고 우리가 뭐 1,000만 원에 살 수 있는 거를 뭐 3,000만 원씩 주고 사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위치를 갖다가 잘 하시고 오히려 리크 테스트 하니까 적재했다가 테스트를 하십시오. 공정을 처음부터 이렇게 짰으면 되는데 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추가 비용도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